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박성훈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어떤 약속은 5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1974년 겨울, 25살 청년은 한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돌아올게. 반드시.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75, 그의 주름진 손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약속이 오늘도 그를 괴롭힙니다. 왜 그는 5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다시 그 약속을 떠올린 걸까요?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조용한 남자. 경기도 수원.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춘식 씨가 삽니다. 올해 75.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요즘은 무릎이 좋지 않아 멀리 가지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두 아들은 이미 분가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이춘식 씨는 평생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일하시고 조용히 사는 분이에요. 평범한 은퇴 노인, 성실한 가장, 말없는 남편. 사람들이 이춘식 씨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난 봄, 이춘식 씨는 한 제작진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지 못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600, 1202장. 1974년 그해 겨울. 1974년. 이춘식 씨는 25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 그렇게 일해도 한 달 월급은 2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넓은 도로가 뚫리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냉정했습니다. 꿈을 꾸기엔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찼습니다. 이춘식 씨는 공장 근처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 4명이 함께 잤습니다. 밤이 되면 땀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밥 생각도 났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저녁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젊을 때 먹어야 힘이 난다. 그 말을 들으며 밥을 먹다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 하숙집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딸, 최순덕 씨, 23,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춘식 씨가 저녁 늦게 하숙집에 들어가면 최순덕 씨가 식탁을 닦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셨어요? 그 인사가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만 듣다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도 따뜻한 목소리를. 이춘식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 가끔 마주치는 눈빛.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식 씨, 오늘 쉬는 날이지? 우리 순떡이가 심부름 가는데 같이 좀 가줘. 이춘식 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산이었습니다. 최순덕 씨는 친척집에 물건을 전해주러 남산 아래까지 왔고, 일을 마치고 나서 둘은 남산 정상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지붕들, 높은 건물들, 넓은 거리들. 최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기와집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이춘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6평짜리 방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춘식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최순덕 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산, 덕수궁, 종로거리. 돈이 없어서 먼 곳은 가지 못했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최순덕 씨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님들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이춘식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최순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춘식 씨는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요.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 이춘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공장 일만 해서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최순덕 씨에게 좋은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중동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던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여기서 10년 벌 돈을 2년 만에 번다더라.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많은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이춘식 씨도 결정했습니다. 2년만 다녀오자. 2년만 참자. 그리고 돌아와서 최순덕 씨와 결혼하자. 최순덕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나 중동에 가려고 해요. 2년만 다녀올게요. 돈 벌어서 돌아오면 우리 결혼해요. 최순덕 씨가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요. 약속이에요. 약속할게요. 1974년 12월 이춘식 씨는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최순덕 씨가 손수 만들어준 작은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적힌 쪽지와 함께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최순덕 씨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면 됩니다. 2년 후면 돌아갑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3장. 사막에서 보낸 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랐습니다. 끝없는 모래. 45도를 넘나드는 더위. 숨쉬기도 힘든 공기. 이춘식 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밤이 되면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8명이 함께 잤습니다. 에어컨은 자주 고장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씨는 견뎠습니다. 최순덕 씨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에서 기와집을 바라보던 그 눈빛. 언젠가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두 달에 한 번. 우편이 느렸습니다. 최순덕 씨의 편지에는 항상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다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이춘식 씨를 지탱했습니다. 이춘식 씨도 답장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갈게. 돈 모으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씨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떼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모은 돈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덕 씨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춘식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버틸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속였습니다. 최순덕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말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순덕 씨, 회사에서 보너스를 준다고 했어. 1년만 더 있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갈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춘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최순덕 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춘식 씨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2달 입원했습니다. 입원비가 나갔습니다. 수술비가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춘식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쳤다고 말하면 최순덕 씨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돈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최순덕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 바빴어. 건강해. 곧 연락할게.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춘식 씨는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1977년 가을, 이춘식 씨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내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순덕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장. 도망. 이춘식 씨는 하숙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춘식이라고 하는데요. 순덕 씨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누가 사는데요? 순덕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리가 이사 온 지 1년 됐어요. 이춘식 씨는 주소를 적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숙집 주소.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부끄러움, 창피함. 그런 감정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3년. 약속한 인연을 1년이나 넘겼습니다. 편지도 끊겼습니다.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다리는 절뚝거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최순덕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 가면 최순덕 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씨는 찾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최순덕 씨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고향에서 이춘식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순덕 씨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났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최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이춘식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79년 이춘식 씨는 박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박영숙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춘식 씨와 비슷했습니다. 몇 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춘식 씨는 박영숙 씨에게 최순덕 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 갔다 왔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 씨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두 아들. 이춘식 씨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최순덕 씨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최순덕 씨가 나타나는 꿈. 그 꿈에서 최순덕 씨는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이춘식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5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024년 이춘식 씨는 75이 됐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순덕 씨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나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춘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제 갈지 모른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라도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춘식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있던 상자.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상자. 그 안에 최순덕 씨가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20통. 누렇게 바랜 편지들. 이춘식 씨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춘식 씨, 오늘 백화점에 예쁜 그릇이 들어왔어요. 우리 결혼하면 이런 그릇 쓰면 좋겠어요. 춘식 씨, 거기는 많이 덥죠?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잘 있어요. 기다릴게요. 춘식 씨, 보고 싶어요. 꿈에서 봤어요. 빨리 돌아와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이렇게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이춘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한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숨긴 이야기가 있어요. 박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었다니.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박영숙 씨는 이해했습니다. 가보세요.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편할 거예요.
나도 괜찮아요. 박영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춘식 씨는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순덕 씨를 찾고 싶다고. 제작진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74년 백화점 기록, 하숙집 주소, 주민등록 전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3주 후 소식이 왔습니다. 최순덕 씨를 찾았습니다. 2400-2805장. 50년 만의 편지. 최순덕 씨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희미했습니다. 제작진이 최순덕 씨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춘식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순덕 씨의 딸은 놀랐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최순덕 씨 가족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많이 아프신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혼란을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제작진은 이춘식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순덕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춘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50년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이춘식 씨는 일주일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번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순덕 씨, 5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겠다던 약속, 당신과 결혼하겠다던 약속,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돌아갈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제가 부끄러워서 당신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자격 없이, 평생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당신에게서, 제 자신에게서.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들, 단 한 장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미소, 남산에서 함께 본 서울의 풍경, 모두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후회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사과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5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족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온 편지예요. 옛날 친구가 보낸 거래요. 편지를 읽는 동안 최순덕 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듣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끝날 무렵 최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최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74년
남산.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이춘식 씨와 최순덕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평생 가지고 계셨어요. 제작진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최순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03천 에필로그. 제작진은 이 소식을 이춘식 씨에게 전했습니다. 수원. 이춘식 씨의 집 거실. 최순덕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편지를 전달했고요. 이춘식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작진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74년 남산에서 찍은 그 사진. 이춘식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최순덕 씨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춘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저는 도망쳤는데 순덕 씨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이춘식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춘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거더라고요. 만약 그때 빈손으로라도 순덕 씨한테 갔더라면 결과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순덕 씨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평생 이렇게 후회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 마주한 거니까요. 이춘식 씨는 이제 정기적으로 최순덕 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가끔 전화도 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연결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춘식 씨는 여전히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춘식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박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뭐가요? 이해해줘서요. 늦게라도 하도록 도와줘서요. 박영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편해 보여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은 5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너무 늦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씨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늦게라도 마주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이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춘식 씨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입니다.